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27일 오픈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정정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양창한 본부장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주식시장 출발했는데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다른 이유는 오늘 이제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락으로 인해서 배당을 주는 만큼의 이제 약간 주가가 좀 빠지는 현상을 좀 의미한다라고 또 보시면 좋겠는데, 코스피가 지금 0.1% 정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오늘 상승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배당락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코스피도 상승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상승 어쨌든 그래도 지수 자체는 현재 2,60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269개, 하락은 한 544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4.5포인트, 어제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오늘 다시 되돌리는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85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780개 종목이 오르고 있어서 약 100개 정도 더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요즘에 정말 뭐 야금야금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데 네. 급등은 아닌데 천천히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만전자 고지가 뭐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7만 7천 원까지 찍고 있고, 오랜만에 LG에너지솔루션도 한 1.2%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그 결산 배당 네. 이제 확정이 좀 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이제 보유를 해야만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금융주 중에서 거의 그 보험과 은행주 중에서 유일하게 그 어제까지 보유해야 아마 그 배당을 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생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 오늘 마이너스 4% 급락하고 있는데 아마 배당락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KTNG가 4.8%. 네. 예, 그래서 메리츠금융, 그러니까 다 이 오늘 갑자기 좀 이렇게 종목들이 급락하나, 요거는 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 이제 배당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출발 굉장히 좀 견조한 것 같아요. 한번 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배당락이 있었는데도 요 정도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네. 뭐 일단은 당연히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배당락일이 바뀌는 기업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장에서 뭐 반도체 쪽도 좋았고 전기차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스타트 굉장히 좀 무난하게 네.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도 환율도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장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에서의 좀 수급 이탈이 크게 나타난 거나 정거래일에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가 많이 담았는데 네네. 거기서 좀 차익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만 가면은 뭐 오늘 무난한 시장의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무난하게 출발했고, 근데 요즘에 뭐 가장 뜨거운 건 사실 뭐 온 디바이스 AI랑,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뭐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 수출해가지고, 네. 또 근데 몇 년 전에는 항상 그 연말 연초에는 바이오가 강했다가 좀 근래 한 1, 2년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했잖아요. 근데 네. 올해 다시 한번 바이오가 코스닥이 좀 대장주로 좀 복귀하는 듯한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은 그 올해 시장을 좀 가장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가 일단 네. 코스닥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새 또 1%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77,500원까지 왔는데, 요즘에 어쨌든 삼성전자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도 지금 2,609포인트 다시 한번 플러스로 네.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감안한다면 오늘 비교적 좀 큰 폭의 상승세라고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현재 오늘 325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한 360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데, 오늘 좀 수급 상황 어떤가요? 오늘 보니까 전기전자 좀 특히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 산다고 또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정거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담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선물로 조정을 하더라도 현물에서 이제 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좀 그 기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최근에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관에서의 좀 강력한 매수가 나올 때 좀 시장이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또 한 3천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온 날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외국인이 어디에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니까 일단 뭐 NFT 관련주들이 좀 좋네요. 이게 토큰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셀업체가 오늘 정말 모처럼입니다. 그 삼성 SDI가 2% 오르다 보니까 2차 전지 셀도 좀 좋고, 뭐 PCB나, 근데 오늘 어쨌든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어제랑 다르게 좀 그 상승률 상위권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섹터별로 한번 좀 상승, 좀 하락 쪽 한번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STO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일의 시간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죠.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4월 달에 뭐 장내시장 개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간에부터 좀 반응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요게 이제 뉴스를 조금 잘 추적을 해보시면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미술품부터 해서 한우까지 다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서는 한우랑 미술품은 안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장내 개설 나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요번에 첫 번째 청약이었죠. 호박 청약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됐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열리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그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TO 시장에서의 좀 개화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은 금투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세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그 수익분을 분명 다른 걸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제 타이밍 맞게 STO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바이오 쪽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연간 행사식으로 항상 좀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 기간 때는 조금 좋지 않았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만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뭐 기술 계약도 좀 터지고 협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워낙 임상 자체를 좀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광고 쪽 최근에 이제 뭐 치즈직이라든지 아프리카 TV 쪽 핫하게 움직이면서 오늘은 어제는 이제 와이즈버즈가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EM넷이라는 종목이 움직이면서 이쪽 섹터 좀 움직이고 있고요. 해운 쪽에 또 공격을 했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하림이 이제 지상에서 또 승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상과 해운을 동시에 좀 된다라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림 쪽이 오늘 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2차 전지 쪽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타 종목군들이 좀 좋아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상승 종목 수가 조금씩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좀 좋은 기조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지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거 말고는 딱히 뭐 이렇게 악재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오늘 또 미국의 주택 지표가 케이스 실러 미국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지금 오늘도 뭐 4.8인가 9% 올랐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 또 주택 가격이 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는 좋은데 경기 좋으면 옛날에는 걱정하는 게 그거였죠. 금리 인상하면 어떡할까? 이 공포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경제 지표 좋아 그래도 어차피 금리 인하하니까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들이 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반영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어제까지 또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50억 이상 되시는 또 대주주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물량들까지 사실 어제 개인 투자분들이 1조를 팔았더라고요. 코스피를. 그래서 아마 어제 그냥 한 번에 팔고 가자 이랬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종목 장세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확실히 보니까 업종으로 여러분도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통신 뭐 정유주, 뭐 홈쇼핑주, 일부 음식료도 뭐 이런 이제 회사들 보면 오늘 왜 얘네들 급락하나 그게 이제 결국엔 뭐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많이 하락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이온 같은 그 LPG 가스 업체 있잖아요. 이 회사가 마이너스 6%, 효성이 마이너스 6.8%, 메가스터디, 뭐 제일기획, 그다음에 뭐 크레버스, 그다음 뭐 HD 현대 GS 이쪽이 이제 전통적인 그 고배당주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제 배당도 사실 공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항상 배당락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공짜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어쨌든 극복해야 될 상황인데 오늘 이제 빠지는 쪽은 사실 배당주 말고는 그렇게 눈에 막 팍 들어오지는 않는데 좀 어떻게 보이세요? 좀 하락하는 쪽에서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 뭔가 특징을 가지고 지금은 하락하기보다는 네. 대부분이 이제 고배당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방어주 특성을 가진 종목들이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일부 이제 정치 테마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쪽에서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워낙 좀 소규모이니까 네네.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배당락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많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배당주들을 빼서 사실 이제 상승 종목 수로 넣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상승 종목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증시에 지금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약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코스닥은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코스닥이 지금 이제 내일까지 이제 딱 이틀 남았는데 오늘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 뭐 레고캠 바이오가 선두로 나서고 있고 HLB라든가 포스코DX, 에코프로비엠, 네. 펩트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신문 기사도 어젠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코스닥 3, 4, 5등이 저기 전학 간다고 그런 맞아요. 기사가 좀 나왔던데 근데 그 중에 유독 포스코 DX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아마 확정돼서 그러겠죠. 1월 2일로 날짜가 확정됐고 그렇죠. LNF랑 아직 그 어디죠? HLB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기사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무난하게 다 옮길 거는 같아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상장 폐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하고 이제 합병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3, 4, 5등이 좀 빠지게 되면 그때도 한번 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3, 4, 5등이 비어버리니까 그렇죠. 그걸 누군가는 채워야 되고 그럼 또 패시브 펀드 또 들어갈 거고 네. 아마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전하는 기업도 좋고 지금 뭐 밑에 좀 시가총액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또 새로운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닥은 연말 연초 이런 좀 수급적인 이슈도 분명히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슈겠죠. 그렇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굵직한 네. 기업들이 코스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묵직한 기업들이 움직이니까 약간 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시총이 높아지고 해야 네네.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수급적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후순위가 누가 될 것이냐를 잘 잡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인텔 주가가 5%나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네. 기사 아마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장 짓는다고. 네. 근데 또 보조금을 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조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요즘에 엔비디아 좋은 거야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간간히 인텔의 반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존심 많이 구겼잖아요. 진짜 인텔이 그렇죠.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굴욕적이었습니까? 세계 매출 1위 반도체 기업인데 삼성한테도 밀렸고 네. 거기다 AMD한테도 좀 자존심 많이 구겼고 파운드리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칼을 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오늘도 5% 급등하는 거 보면 시장도 보면 이제 인텔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미국의 투자들도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사실 인텔이 이렇게 반격한다는 건 우리나라한테도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객사가 좀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엔비디아 독주도 물론 뭐 좋을 수 있겠지만 AMD든 뭐 인텔이든 이렇게 고객사가 늘어나면 삼성전자한테도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요즘에 제가 뭐 가온칩스나 뭐 요즘에 그 뭐죠? 어제 에이징랜드가 뭐 거의 상한가였었는데 네.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디자인 그렇죠. 하우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의 이런 구도랑 연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메모리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음. 저는 좀 내년에 또 파운드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 좀 결국은 어떻게 뭐- 보세요? 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뭐 메모리나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파운드리 쪽,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파운드리에 네.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해당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TSMC가 워낙 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이슈가 뭐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인텔이 조금 주목받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한 기업이 계속 독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그죠. 없거든요. 근데 네. 많이 쉬어가던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뭐 이제 지수 자체도 좀 좋아지게 될 거고, 그게 또 지금 기세를 타고 있는 이런 반도체 쪽에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이제 삼성전자는 8만 원 이상은 이제 무조건 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버텨주면 뭐 자연스럽게 지수는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정말 이게 예전에 8만 전자가 너무 멀어 보였는데 네, 이제 어느새 뭐 얼마 안 남았고 이제 8만 전자는 기본이고 그쵸. 9만 전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죠. 이런 그 얘기도 얘기 나오는데 나왔죠. 네. 근데 그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뭐 우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결국 그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주느냐 네. 그거랑 이제 HBM에서 사실 하이닉스의 자존심을 또 많이 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얼마나 또 추격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낙관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전제 조건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바라볼 필요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아까 이제 잠깐 뭐 뉴스가 좀 뜨긴 떴는데 물론 이건 이제 보도니까 태형건설이 네. 그 이번 주에 뭐 워크아웃 신청할 수도 있다. 근데 태형건설은 바로 이제 그 일단 이제 공시를 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만큼 지금 PF 문제가 좀 사실은 그 시장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부동산 PF 문제 이게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도 어쨌든 이제 올해 또 내년에는 또 금리 인하도 할 것 같고 네. 뭔가 좀 어느 정도 조절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태형건설 문제가 어떻게든 좀 빨리 좀 해결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네, 좋든 나쁘든 간에 불확실성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건설주가 뭐 여기서 위기로 가가지고 막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예전보다는 특히 우리나라 대형사들 보면은 체력이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쵸. 해외 수주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악재가 없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건설 리스크는 아직은 좀 악재인 것 같긴 한데 네. 좀 본부장님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뭐 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중 하나 정도는 이제 또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힘들어지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홍콩에서 또 ELF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시기가 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게 한 4월부터 6월 사이에 좀 맞물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만기도 그때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 그 시점에서는 조심을 해야겠다 정도는 좀 생각을 해놓고 좀 연초에 이제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또 가계부채 좀 문제 뭐 이런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한 이 부채 문제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태형건설의 어쨌든 이제 주가만 보셔도 딱 네.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그거는 아마 내년 초에 한번 여러분들이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올해도 사실 좀 가장 놀랬던 게 실리콘 제가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네. 파산했을 때는 저도 진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는 뭐. 예. 근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었나 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때 그 시장 충격도 좀 크긴 컸잖아요. 당시에도. 그쵸. 미국의 이제 그 우량한 기업이 사실은 미국에 국채 들고 있다고 해서 망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는 결국 파산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시스템이 단단하다 보니까 그쵸. 한두 기업이 이렇게 파산한다고 해서 그쵸. 뭐가 정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옛날 같으면 예전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한두 기업이 이렇게 파산되고 나서 연쇄적으로 무너졌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올해 3월에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옛날처럼 그런 금융위기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두 기업이 정말 뭐 없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건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지만 한국도 사실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실. 많이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시스템적인 리스크론 좀 가지 않진 않을까. 저도 시스템 리스크로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뭐 특히나 PF 부분에서는 빠르게 이제 뭐 만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또 시기적으로 너무 좋을 때 또 약간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그게 약간 부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시기에는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금융적인 리스크로 확대가 돼서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 거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재 9시 20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정말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이렇게 아주 뜨겁네요, 정말. 네. 그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50만 원 다시 돌파해가지고 5.8%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아마 연말 앞두고 좀 또 미리 팔아놨던 아마 개인 투자분들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배당락이 시작이 되고 어쨌든 주주 맹보가 확장되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대거 좀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 포스코 그룹주의 급등세가 좀 눈에 띄고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3% 이상 네. 반등하고 있고 바이오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포스코 DX가 대장주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거의 한 10%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오늘 2차 전지와 바이오 또 일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일단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눌려있던 코스닥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고민이 이게 연초까지 계속 이어질까, 1월 효과가 오래 있을까 없을까, 참 이게 논란들은 있는 게 보통 12월에 장이 안 좋으면 그쵸. 1월 효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굉장히 그죠. 네. 근데 올해는 아니거든요. 올해는 11, 12월이 워낙 강했어요. 네. 그래서 1월 효과가 있어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근데 오늘 주가만 보면 1월 효과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예 좀 어떻게 보세요?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게 또 확정이 되고 주주 네. 명부도 확정이 되고 지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포트를 세우느라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신년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최근에 바이오도 핫한 게 네. 우리나라에서 한 3년 쉬었고요. 네, 미국장에서도 맞아요. 한 2년 쉬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장에서도 이제 바이오 ETF 같은 경우 상당히 저점에서 한 30-40%씩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 소외가 됐지만 시총이 높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저점 매수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바이오가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학회 일정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네네네.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달에 있고요. 또 이제 뭐 4, 5, 6 이렇게 연달아 막 학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상반기 좀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또 금리 인하기로 넘어가면 수혜를 받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는 특히나 더 강한 가치 랠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좋은 분위기들 잘 이어지고 있고, 올해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제일 많이 산 기업은 단연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올해 네.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의 주가가 6% 오른다는 건 뭐 개인 투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오늘 주도하고 있는 쪽은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좀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1,000억 정도는 좀 사고 있고요. 근데 주로 지금 사는 업종을 좀 보니까 가장 많이 사는 게 의외로 금융주 사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 배당락 때문에 좀 급나간 금융주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화학주 좀 사고 계시고 통신업종, 결국 좀 배당락에 의해서 좀 주가 빠지는 것들은 이 저가에서 좀 춥춥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좀 생각이 좀 오늘 좀 들긴 드네요. 뭐 배당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배당락 이후에 빠진 주가가 1, 2월 달에 좀 고점을 또 갱신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으니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하시던 분들이 이제 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네.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어제 그 1조 원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매도 충격에서 오늘은 네. 다행히 좀 벗어나서 매수를 하고 계시고, 코스닥도 한 680억 정도
대량의 지금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뭐 전기전자라든가 반도체, IT 쪽, 예, 이런 좀 오락문화, 뭐 유통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어쨌든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무난합니다. 뭐 배당락 때문에 빠지는 기업은 뭐 그건 당연한 수순이니까 네. 뭐 그거를 뭐 불편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외의 업종들은 그동안 또 특히 좀 부진했던 코스닥의 흔히 성장주들이 최근 좀 며칠 부진했거든요. 근데 네. 이 기업들이 오늘 좀 반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오늘 좀 좋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무난하게 아마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 일단 이제 오전 좀 어느 정도 정리해드렸고요. 잠깐 광고 보고 와서 또 멘트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9시 26분인데 오늘은 뭐 급나가는 쪽에서도 그렇게 큰 특징은 없고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배당주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 체크하고 있는데 뚜렷한 뭐 뉴스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그룹주와 2차 전지가 모처럼 이제 급등하면서 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좀 잘 마무리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지수를 지탱하는 건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우선주 합쳐서 시총이 지금 500조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600조, 뭐 700조 이렇게 좀 가고 나중에 1000조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아직은 좀 먼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77,500원 이제 8만전자 앞두고서 견조한 좀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도 섹터들 또 최근에 네.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 지금처럼 좀 견조하다면 네. 어쨌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1월 달에도 뚜렷한 뭐 악재만 없다면 예, 무난한 좀 종목 장세 펼쳐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좀 많이 오른 거 말고는 뚜렷한 뭐 이렇게 악재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하고 네. 예, 연준 위원들도 며칠 말하다가 이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지표가 너무 낮게 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연준 위원들도 아유 너 그런 생각도 있는 건 내가 얘기하면 뭐 하겠냐 말도 안 듣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엔 또 정치 시즌이에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뭐 미국 정치인들 뭐 눈치 보는 그런 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인들의 또 입김도 세질 또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내년도에는 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 한번 좀 살펴볼 이슈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한 해 어쨌든 하창원 본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좀 올해 시장 한번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얘기도 해주시고 네. 또 개인적으로 또 내년에 좀 좋게 보는 좀 업종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올해 금리 인하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제 즉시 맞아. 그랬는데 이제 반대로 되면서 좀 많이 네. 힘들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좀 상황이 좋아지니까 좀 어려운 시기들 잘 극복하신 분들은 좀 좋은 이 과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바이오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랜 동안 쉬기도 했고요. 금리 인하기로 넘어갈 때 분명 이제 뭐 소형주들도 분명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전 그보다는 좀 대형주들 있잖아요. 실적이 진짜 네. 찍히고 숫자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바이오를 좀 묵직하게 보시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기타 성장주들은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야겠죠. 아마 2분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좀 들어가시려고 해도 조금 이제 늦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을 느끼시면서 조금씩 이제 자산을 다음 유력한 쪽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옮겨 놓으시는 거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 좀 주도주는 뭐 바이오로 보세요? 네, 저는 가장 바이오, 우선, 네, 바이오가 바이오. 거의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상반기는 반도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이오가 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 그럼 이제 탑 2는 딱 그 반도체 바이오. 네, 반바로. 반바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년에 좀 좋은 성과들이 또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이제 9시 반인데 좀 잠깐만 지수 한번 좀 점검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599포인트고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약간 더
밀리고 있고 지금 하락 종목이 좀 많은데 아마 이제 배당락 때문에 좀 매물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코스피는 부진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좀 견조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크게 충격은 받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연말 이렇게 배당락이면 지수가 원래 그 당일날은 좀 약간 충격을 좀 받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충격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뭐 거의 전통적으로 배당락과는 크게 좀 관련이 없다 보니까 네. 오늘 역시나 1.1%에 가까운 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 기업들의 거의 뭐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뭐 에코프로 BM부터 해가지고 알테오젠까지 뭐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네.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만큼은 조금 그 편안하게 네.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좀 마무리가 좀 될 시간인데 어쨌든 이제 2023년도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하루밖에는 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에도 이렇게 항상 뭐 주가 보면 뭐 변동성이 커지는 기업들도 있고 네. 좀 재미없는 기업들도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영원한 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절대 없고 영원히 빠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봤던 기업들 중에서 계속 이렇게 주가 많이 빠졌던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CJ 대한통운 혹시 기억나세요? 아,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제 뭐 아니 요새 택배가 이렇게 잘 되는데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대표 택배 회사인데 주가가 끝없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트리거가 생기니까 주가가 또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계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영원한 하락도 진짜 영원한 상승도 없구나. 근데 그거를 그 반전의 포인트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또 잘 잡아내느냐도 예, 좀 중요한 예,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기업. 그렇죠. 또 많이 올랐다가 또 반토막 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너무 올라왔으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너무 많이 빠졌으면은 빠진 건 이제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망하지 않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해봐야죠. 해서 뭔가 좋아지는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있다가 그게 좋아지면 내가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은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물론 그냥 무턱대고 좋아지겠지 이러고 투자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그렇죠. 예, 그건 네. 또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잘 한번 연말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는 숙제를 낸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2023년 12월 27일 오늘 오프닝 메일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창 부모님하고는 내년에 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은 약간 제가 저희 그 오프닝 라이브가 약간 좀 특집으로 방송을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또 그 새로운 분들 오시니까 한번 여러분들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